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권영호TV를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열람해주신 분, 신년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제네시스 자동차 3.8L 짜리입니다. 역수입 자동차인데 한 달 전에 시동시 경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5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지난 주말 20시 35분경에 입고하셨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날 셀 때까지 작업을 해야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래서 작업은 못 해드리고 오신 분이니까 진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이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했을 때 타이틀입니다. 떨림, 울컥임, 엔진 소음, 큼, 꿀럭이는 증상, 제네시스 DH 2015년식 역수입 자동차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잠깐 방송했던 내용의 일부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초 증상은 약 한 달 전 저녁 퇴근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엔진 망가지는 것 같은 엄청 큰 소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약 10초 그 정도 후부터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차가 시동 시에도 간혹 그렇고 주행 시에도 꿀럭꿀럭거리면, 이건 기억나시겠죠? 본넷 앞에 있는 엠블렘입니다. 3800cc GDI 엔진의 엠블렘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자동차 번호가 밑에 있는데 잘랐습니다. 여러분께 자동차 번호까지 소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캔 데이터입니다.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의 RPM 현재 597rpm 나와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전압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 냉각수 온도 93.8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벌써 공연비가 안 맞는 자동차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흡기 온도를 보면 이 엔진 내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뭔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원을 긋고 여기서 이런 각도를 하나 잡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흡입이고요. 우리 얘가 흡입 행정입니다. 차를 가져오셨던 분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압축입니다. 여기는 흡입이고요. 그러면 배기는 어디냐?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배기가 시작돼서 배기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배기 행정은 어디까지냐? 총 합쳐서 여기까지를 배기 행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색깔을 칠했습니다. 빨간 것이 폭발, 압축 행정, 압축. 여기가 압축. 여기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칠했죠.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오버랩 구간이 커졌고 밸브 레그 역시 커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밸브 개폐식이 선도가 변형이 됐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밸브 개폐식이 선도가 바뀔 수 있는 원인, 이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동차를 가져오셨던 선생님께서는 한 곳만 쭉 브루헨즈만 가셔서 오일을 교환하셨다. 그런데 뭐 특별할 게 있느냐? 이게 바로 운행 조건이다. 미국에서 운행하던 자동차 한국에 와서 운행을 해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고민했다. 그러다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상담을 주셨던 분인 거거든요.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엑셀 페달 센서 전압 1, 2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정비 대상이지만 그냥 넘겨도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료 증발가스 연료량이라고 나오는데요. 1.5% 나오죠. 이것 역시 비정상입니다. 이런 공연비라고 했는데 14.74 대 1인데요.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연료가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데이터 6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산소 센서 히터 듀티 32.7% 돼 있죠. 배기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역시 배기관의 온도가 낮다. 그 낮은 온도는 연소실에서 온도가 낮아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리 보내는 것이고요. 이 이슈가 판단할 때 얘들한테 듀티를 통해서 센서의 시그널을 받겠다는 요구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요구 신호가 안 따라주니까 꾸준하게 계속 전기 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나머지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요. 흡기 캠샤우트 목표 위치, 흡기 캠샤우트 실제 위치 이런 게 나오죠. 여기를 보면은요 알 수 있고요. 또 밑으로 가면 배기축이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바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스캔 데이터 6에서 7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OCV 작동 듀티 뱅크 1 배기 0%, 또 OCV 작동 배기 작동 듀티 B2 배기 나와있죠. 0%로 돼있죠. 그런데요 배기 캠샤우트 실제 위치는 0.23 각도입니다. 비정상으로 지금 캠축이 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동차는 CVVT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중에는 CVT도 있죠. 그리고 CVL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VVL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이 돼 있으면 여기서 OCV가 나오게 되고요. 흡기축, 배기축의 캠샤우트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몰라도 여러분께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점화식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6실린더 자동차고요. 그리고 2.3, 1.5, 1.5, 1.5, 1.5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점화시기를 1번은 2.3도고 또 1.5도고 이 얘기는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또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파워 밸런스는요. 흡입 공기에 따라서 파워 밸런스가 있고요. 압축에 의한 파워 밸런스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에 의한 파워 밸런스도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점화에 의한 파워 밸런스 물량도 있습니다. 파워 밸런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실린더별로 흡입되는 공기 양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 과정에서 이미 밸런스가 틀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이슈는 들어오는 공기량과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분사되는 양도 편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점화에 의해서 보정작용을 합니다. 이때 점화시기의 변화폭이 커집니다. 점화시기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엔진이 울컥거리고 떨림이 있고 균일한 RPM이 아니고 엑셀을 밟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파워 밸런스는. 근데 파워 밸런스를 무시하고 산다. 여러분들은 꼭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킹 학습값 해갖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0도부터 2.3도, 2.3, 1.5, 2.3 그리고 멀쩡한 것들 0도도 있고요. 이게 심각하게 노킹이 감지됐다. 노킹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린더별로 파워 밸런스가 비정상이다 라고 할 때 이 이슈가 점화시기와 연료 분사량을 통해서 제어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일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균일하지 않는다. 이거를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자동차 정비를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그냥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교환하는데 무슨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자주 무슨 뭘 교환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아니 교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교환. 뭘 교환하면 됩니까? 자동차를 타는 여러분들은 교환 정비에만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의도와 어긋난 걸 요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건드릴 때는 모두 다 교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환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비의 대상이 있고 교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요 트로틀 포지션 센서 절대값 11.4%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 이 자동차가 좋은 게 뭐냐면요 실화 발생이라고 하죠. 미스파이어 횟수인데요.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실화는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 배출가스에 대해서 뭐 이거 에미션 실화 횟수 에미션 이것도 있는데 이건 언급할 필요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스캔 데이터 10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요 캐니스터 밸브 이게 있는데요. 얘가 우리 정비사들이 말할 때는 PCSV라고 라고 합니다. 퍼지 컨트롤 솔레노 밸브 이랬듯이
것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증발가스가 캐니스터에서 포집되어 있다가 엔진에서 필요할 때 PCSV를 통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지 탱크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1, 2, 3, 4, 5, 6번으로 분배돼서 나갑니다. 공연비 희박 조건일 때요. 이 자동차는 공연비 희박보다는 엔진의 흡입과 압축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서요. 오히려 연료 분사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곧 파워 밸런스 불량에 의해서 출력을 낼 수 없는 쪽으로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DI 연료 분사 시간 1, 2, 3, 4, 5, 6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1.05ms, 1ms, 1.05ms, 0.96ms, 1.03ms, 그리고 0.98ms 다양하죠. 연료 분사를 모두 다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자동차의 연료 분사량은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줄이겠느냐? 바로 파워 밸런스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는요,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까르륵 하고 노킹이 생깁니다. 여러분, 노킹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킹이 생긴다. 결국은 노킹이 생기는 자동차는 주행하면 엔진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출력은 출력대로 없고 연료 소모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곧 가소 응답성도 없다. 힘도 없다. 연료는 연료대로 먹는다. 성질 같아서는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 더 성질 안 좋은 분은 햄머로 두드려버리죠. 메이커 서비스 이런 데 가갖고 이것도 자동차냐라고 큰소리 치면서 자동차 부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사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아닙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참아주시고, 자동차는 고쳐서 탈 수 있다. 임자를 제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라지타 캡인 건 아시겠죠? 라지타 캡도 정비 대상입니다.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했던 거 냉각수 비중입니다. 물과 냉각수의 함량입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한테는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한국이 아니나 다른 나라에서 운행해도 좋은 자동차 냉각수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이거는 냉각수 보조 탱크고요. 여기는 엔진룸의 벨트입니다. 자, 엔진 오일 주입구입니다. 여기 보면 엔진 오일 주입구인데 여기에 SA OW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 등급을 C 오너스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었겠지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오일, 냉각수, 점화. 이 방송에서는 이그니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엔진 오일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냉각수도 잘못됐다고 그랬죠.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불량. 자, 파워 밸런스 불량의 원인은 뭐였냐 이거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파워 밸런스 불량은 오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냉각수 때문에 파워 밸런스 불량도 있고요. 흡입 밸런스 불량입니다. 냉각수 때문에. 그리고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갑니다. 또 하나, 점화장치 가 파워 밸런스 불량을 보정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화장치까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 자동차 정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HLA가 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 CVVT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오일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 오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을 그동안에 나는 정품만 썼다, 오로지 자동차 메이커 서비스 측에서만 가서 교환을 했노라,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하냐? 운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운행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동차는요, 엔진 오일이 생명이다. 그런데요, 그 엔진 오일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냉각수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흘러야, 잘 돌아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가 굳은 상태로 가면, 또 너무나 묽은 상태로 가면 비정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피의 농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옷입니다. 자동차의 피는 엔진 오일이고요, 자동차의 옷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빠진 엔진 오일이 좋을 수가 없고요. 엔진 오일이 제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냉각수 자체가 비정상이면 그 좋은 오일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좋아야 되고 냉각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점화장치 고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정비사들 교육에 나가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흡입 정상, 압축 정상,
분사 정상, 점화 정상 이러면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가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 있더라. 배기관이 터졌거나 개조됐거나 또 흡입 계통이 오염됐거나 또는 엔진오일에 의해서 흡입 압축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곧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그란 원으로 빨간 거 선, 파란 거 선, 녹색 선 페인트 칠해가면서 그 밸브 개폐 시기 선도가 비정상이면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에서는 CVVT가 밸브 개폐 시기 선도가 변형되는 타입입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 보드판에서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속, 중속, 고속 3단계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없어서 또 말이 느리니 말이 많으니 이럴까 봐서 가능하면 단축시키려고 말을 줄이는 편이고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면 사실은 잘라냅니다. 뚝뚝 잘라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 시간만큼 만들다 보니까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이 자동차의 정비는 다소 시간이 걸릴 자동차.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서 10시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냉각수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냉각수요 그렇게 쉽게 안 바꿔져요. 제가 작업하면 보통 4시린더용 자동차를 봤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외제차들 가져오시는 분 계시죠? 또 이렇게 이 자동차처럼 복잡한 자동차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냉각수 라제트 코크 쪽에서 드레인하고 4리터 5리터 집어넣고 오케이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자동차 가져오셨던 선생님 시간을 내셔서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편할 때 아니면 저하고 상담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가 자동차를 바꾸라고 한다는 말씀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미련을 못 버리고 가져오셨던 것이고요. 자동차 진단을 해보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자동차. 그러면 이 자동차를 가져오셨던 분과 이날 함께 옆에서 들었던 분이 계신데 광주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 선생님께서 보시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엔진오일 바꾸면 됩니까? 냉각수 바꾸면 됩니까? 정화장치 바꾸면 됩니까?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노입니다. 노. 왜? 엔진오일 CVVT나 HLA가 잘 작동할 오일이어야 된다. 그럼 어떤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동차들 엔진오일을 체크하면 잘못된 오일이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께서 즉시 아셨고요. 광주에서 오셔서 그날 함께 참관했던 분 역시도 아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엔진오일 점도와 뭐 첨가물들이 HLA나 CVVT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동차의 정비는 아주 쉬운 거죠. 자, 오일 바꾼다. 그런데 뭘로? HLA가 또는 CVVT가 잘 작동할 오일로 냉각수 건드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50도가 넘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마이너스 50도 기온 됩니까? 한겨울이라고 해도 한 20도나 25도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데 갔을 때. 자, 그리고 더불어 고장나버린 점화장치. 그러면 그 외에 파워 바란스가 또 있다. 흡입 계통의 파워 바란스와 압축 계통의 파워 바란스가 불량이 났다. 이거를 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자동차의 정비 시간을 최소한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아니면 자동차를 바꾸실 경우는 뭐 정비 안 하시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권영호 TV를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네시스 DH 3.8리터짜리 GDI 자동차 역수입 자동차량입니다. 시동시 경운과 떨림 등등 해서 상담했던 지난 5일 전에 올려드렸던 방송 내용 이겁니다. 떨림, 울컥거림, 엔진소음 이날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과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분석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자동차 고장이 의외로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쉬운 곳에 있구나. 그런데 그 쉬운 곳의 기본이 뭐냐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자동차 내 차도 별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아침 9시에 오셔서 진단받고 정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겨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영호 TV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약속은 신의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2020년에는 여러분들 자동차 모두가 한 대도 자동차 고장 없는 날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넣어왔던 오일,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았던 냉각수, 이런 것들이 자동차 고장의 기본이었구나, 기초였구나, 이것이 곧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 시작이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내 자동차를 위해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